일본의 토시키요 히라타라는 한 남성은 원래 청바지라고는 거들떠보지 않던 가라테 사범이었습니다. 청바지는 장발의 히피들이나 입는 것이라며 싫어했죠. 그런데 해외 가람테 시범단 제안을 받고 하와이로 건너간 그는 문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선 남녀 불문 모두 청바지를 입고 있던 것이었죠. 히라타는 그곳에서 생애 첫 청바지를 사입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였죠. 그가 청바지에 미치기 시작한 게 1975년 일본에 돌아온 히라타는 아내의 고향인 고지마에 정착했습니다. 당시 고지마는 이미 일본 최고 청바지 생산지였는데 히라타는 존 불이라는 청바지 회사에 취직해 남다른 재봉 실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의 마음에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주위 일본 청바지 브랜드들이 하나같이 리바이스와 같은 미국 청바지 디자인을 답습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일본만의 청바지를 못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던 히라타는 1985년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 데님의 수도라 불리는 고지마에서 자신만의 브랜드 캐피탈을 창업하게 됩니다. 그 작은 데님 봉제 공장에서 미국산 구제 청바지를 해부하며 원단과 염색, 바느질을 하나씩 연구하기 시작했죠. 일부러 오래 입은 듯한 손때 묻은 에이징 효과를 넣은 첫 캐피탈의 청바지 샘플을 들고 히라타는 무작정 패션의 중심인 도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모한 도전에서 할리우드 렌치 마켓의 타루미 겐에게 사람들 내리에 남을 일본산 청바지를 만들어보자는 격려까지 받으며 단숨에 데님계의 루키로 떠오르게 됩니다. 초기 캐피탈은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팔기보다는 OEM 생산을 통해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히라타는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히스테릭 글래머, 스튜디오 다치산, 데니미오와 같은 일본 브랜드들의 청바지를 대신 만들어주며 기술력을 쌓았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일본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청바지를 만들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미국 청바지의 본고장인 미드센추리의 미국산 데님의 방식을 완벽히 재현하되 거기에 일본만의 창의성을 입히는 실험을 계속한 것이죠. 한편 히라타의 아들 히라타 가즈히로가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봉에 일가견이 있던 아버지와 달리 미술에 재능이 있던 키로는 18세에 미국 유학으로 예술을 공부했고 귀국 후 일본의 프리미엄 캐주얼 브랜드 45RPM에서 디자이너가 되었죠. 그러다 2000년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가족 브랜드를 제대로 키워보자. 키로는 회사를 그만두고 2002년 캐피탈에 합류하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을 맡습니다. 이때 브랜드 표기도 캐피탈로 개성 있게 바꾸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캐피탈은 흔한 청바지 복각 브랜드가 아닙니다. 데님계에 쿠엔틴 타란티노라는 비유가 있을 정도로 데님이라는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매 시즌 예측 불가능한 테마와 디자인을 펼쳐 보입니다. 타란티노 영화가 폭력을 기반으로 장르를 넘나들듯 캐피탈도 기본 베이스는 워크웨어풍의 데님이지만 표현 방식은 매 시즌 변화무쌍했습니다. 브랜드 고문 겸 친구인 조나단 루카책은 캐피탈을 한마디로 정의하려는 건 무의미하다.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만들 뿐 전형적인 패션 브랜드와는 다르다고 말하죠. 캐피탈의 옷은 가끔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대칭은 엉망이고 주머니는 터무니없는 위치에 달려있으며 단추와 벨트는 예상치 못한 곳에 붙어있죠. 많은 브랜드가 옛날 디자인을 얼마나 똑같이 재현하느냐에 집착할 때 캐피탈은 오히려 전통적인 옷을 비틀어 새로운 이야기를 불어넣습니다. 미국의 작가 데이비드 세더리스는 캐피탈의 옷은 꼭 누군가 총에 맞고 나서 배에서 던져진 뒤 건져낸 것 같다고 농담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러한 캐피탈 옷을 입으면 항상 사람들이 말을 걸어온다며 캐피탈의 열렬한 팬임을 자처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며 유명 인사들의 러브콜도 잇따랐습니다. 2013년에는 당대 루이비통의 남성복 디렉터였던 킴 존스가 캐피탈과 협업하여 루이비통 2013년 SS 컬렉션에 일본풍 데님 디테일을 가미하기도 했습니다. 팝스타들도 캐피탈을 즐겨 입기 시작했는데 트래비스 스캇과 에이셉 라키가 캐피탈 옷을 입은 모습이 포착되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존 메이어, 퍼렐 윌리엄스 등도 캐피탈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캐피탈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도 유통망은 철저히 컨트롤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 직영 매장은 일본 내 약 15개 내외로 운영되고 있고 해외에는 단 한 곳의 캐피탈 매장도 없죠. 또 도쿄, 도토, 에비수 등지의 캐피탈 매장은 각 지역 전통과 분위기에 맞춘 테마 컨셉으로 꾸며져 있는데 가게 간판조차 걸지 않고 맑은 모양 장식 등으로 비밀스러운 아지트 같은 느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외 소비자들은 캐피탈 공식 웹사이트나 몇몇 편집숍, 리셀 플랫폼을 통해서만 제품을 구해왔습니다. 물량이 적고 희귀하다 보니 해외에서는 한정판 인기 제품의 경우 리셀가가 몇백만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캐피탈은 해외 지점 개설이나 공격적 마케팅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한적한 지방도시 고지마의 장인 기지를 고수하며 도쿄의 패션 트렌드나 자본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매니악한 팬덤 위주의 비즈니스를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캐피탈의 자유분방한 창의성은 때때로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2019년 캐피탈은 쿵푸를 콘셉트로 한 화보를 선보였는데 일부 중국 누리꾼들은 일본인이 중국 무술 복장을 흉내냈다며 비난하기도 했죠. 이어 2021년 여름 캐피탈의 카운트리 라인에서 발표한 한 카탈로그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제품에 프리티벳이라는 문구와 달라이 라마의 초상화 프린트를 넣었던 것이 화근이었는데 이것이 공개되자
중국 누리꾼들의 거센 항의가 폭발했습니다. 캐피탈은 중국에서 꺼져라라는 글귀가 담긴 이미지가 공유되고, 심지어 몇몇 극단적인 팬들은 자신이 소장한 캐피탈 옷을 가위로 잘라 불태우는 영상까지 올리며 항의를 표현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캐피탈은 별다른 해명 없이 논란이 된 SNS 게시물들을 삭제하고 조용히 수습에 나섰습니다. 평소 캐피탈은 웬만한 논란에는 침묵을 지키는 편인데 이례적으로 콘텐츠를 내리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후 한동안 캐피탈은 해당 디자인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며 중국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캐피탈의 매니아들은 흔들리지 않는 팬심으로 브랜드를 지켜왔는데요. 이러한 팬들에게 2024년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2024년 4월 창업자 토시키요 히라타가 향년 74세로 세상을 떠나며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루이비통으로 유명한 명품 그룹 LVMH 산하의 사모펀드 엘케터튼이 캐피탈의 지분 과반수를 인수한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LVMH나 캐피탈 모두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엘케터튼 2024년 투자 목록에 캐피탈 이름이 올라온 것을 팬들이 발견하며 소식이 퍼지게 되었는데, 업계에서는 LVMH가 갑자기 캐피탈을 낚아챈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작지만 강한 컬트 브랜드를 확보하여 팬덤 기반의 수익원을 늘리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지요. 실제로 LVMH는 2023년 앞에 센 지분 인수, 버켓스탁 상장 등 패션 업계에 큰 거래들을 성사시킨 바 있어 캐피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소식에 팬들 사이에서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창업자의 별세와 동시에 대기업에 편입되면서 브랜드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 것이죠. 실제로 과거에도 오랜 전통의 컬트 브랜드들이 글로벌 자본에 인수된 후 희소성이 사라지고 개성이 옅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캐피탈을 수년간 사랑해온 마니아들은 혹시 캐피탈이 대량 생산 체제로 변질되어 제2의 슈프림이 되는 게 아니냐는 등의 복잡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패션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인수가 캐피탈의 새로운 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LVMH의 풍부한 자본과 글로벌 유통망을 등에 업고 캐피탈이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결국 팬덤의 우려와 업계의 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캐피탈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캐피탈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과거 미국 청바지 한 벌에 반해 시작된 작은 공장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명품 그룹의 지원을 받아 100년 브랜드를 향한 항해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캐피탈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떻게 전통과 혁신을 조화시켜 나갈지 패션계 전체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특유의 위트와 장인정신만은 잃지 않고 계속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리라는 기대입니다. 캐피탈의 다음 챕터를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의 돈 굴러가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롤리였습니다.